물리학원 열 용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Heat Capacity라고 하는 내용이고 열 용량에 대한 정의나 자세한 내용이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게 되겠죠. 내부 에너지는 열의 측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T 증가와 U의 증가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Y축에 U, X축에 T를 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우상향 그래프가 그려지겠죠. 검정색처럼요. 이 검정색 그래프처럼. 그래서 T가 증가할 때 U도 증가한다 라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서 열용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. 이 그래프에서 임의의 온도, 뭐 A 온도가 될 수도 있고 B 온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. A 온도나 B 온도, 이 임의의 온도에서의 기울기가 열용량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임의 온도에서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연료량은 달라지게 될 거고요. A와 B는 연료량이 다를 거고 연료량의 크기는 B가 B 위치의 온도일 때 연료량이 더 크게 될 겁니다. A의 온도일 때보다. 그리고 연료량은 기호 C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. 그래서 수학적으로 우리는 이 C를 리미트를 표현해서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편도 함수로 표현하면 일정 부피의 연료량은 CV는 편도함수를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. 밑에 있는 V 첨자는 constant volume이라는 뜻이겠죠. 그래서 왜 일정 부피 연료량이 필요하냐? 사실 이 부피가 변함에 따라서 연료량은 바뀌게 됩니다.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뭐 팽창일 이런 게 있죠. 부피가 변함에 있어서. 그래서 부피의 변화를 제한하는 컨스턴트 볼륨에서의 연료량을 한번 분석해 보자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연료량은 CV 컨스턴트 볼륨에서 연료량을 크기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1g이 있을 때의 연료량과 100g이 있을 때의 연료량은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양에 의존한다. 연료량 자체는 크기 성질이 될 것입니다.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일정 부피 몰 연료량입니다. 기호로는 CV에 뒤에 M을 붙였죠. 이 뜻은 M은 CV를 몰수로 나눠준 겁니다. 그래서 몰수로 나눠주기 때문에 단위 몰당 연료량 이런 느낌이 돼서 세기 성질로 바뀌게 됩니다.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비연료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비열이라고도 하죠, 쉽게. 이 기호는 CVS를 이용하여 CVS는 M, 질량으로 나눠준 걸로 단위 질량당 연료량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비연료량, 비열도 세기 성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예시로 비열의 대표적인 예시로 물이 있겠습니다. 실온에서의 비열은 4.2 줄 퍼 켈빈 그램이 되겠습니다. 뭐 그냥 뭐 알아두시면 좋고 뭐 굳이 교수님이 뭐 중요하게 다루시진 않을 거예요. 뭐 교수님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연료량은 온도에 의존하게 됩니다. 위에서 설명했듯이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A 위치와 B 위치에서의 온도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료량이 바뀌게 되겠죠. T에 의존하게 되겠죠. 그런데 이 변화율, 기울기의 변화율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. 변화율이 작아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온도에 대한 변화율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식을 이용하면 연료량은 컨스턴트 볼륨의 내부 에너지 변화와 온도 변화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위에서 배운 식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 컨스턴트 볼륨의 연료량은 편미분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고 이 편미분을 전미분으로 다시 표현하면 dt분의 du가 될 것입니다. at constant volume이라는 조건 아래서 이 편미분과 전미분 관련된 거는 뭐 공업수학 시간에 배우실 거고 아니면 뭐 물리화학 책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애초에 다른 시간에
다 배우고 오는 거니까. 그래서 이어서 가면 이 컨스턴트 볼륨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. du는 cv 곱하기 dt다.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재정리해 준 거죠. 근데 이 식의 조건에서 우리가 위에서 설명했듯이 연료량이 온도에 의존을 하는데 그 변화율이 작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.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.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가져와서 CV가 온도에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양변에 적분을 취해줄 때 이 CV가 상수로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. T와 무관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적분을 통해서 식을 재정리해 주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CV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이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이건 2장 7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.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컨스턴트 볼륨에서의 공급된 열과 같다. 그래서 식을 내부 에너지 변화는 컨스턴트 볼륨에서는 열 에너지의 측정된 열 에너지와 같다라고 식을 배웠었기 때문에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겠죠. 왜냐면은 CV는 T에 무관하다라는 조건과 컨스턴트 볼륨이라는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. 그래서 최종 완성된 식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. 이 식 잘 기억해 두시고요. 조건 두 개, 컨스턴트 볼륨과 CV가 T에 무관하다. 이 조건 두 개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재정리를 하게 되면 CV, 연용량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결국 CV는 델타 T분의 QV가 된다. 그래서 이 식을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, 이 식이 열로 가한 에너지와 온도 상승의 비라는 겁니다. 열로 가한 에너지와 온도 상승의 비이다. 그래서 컨스턴트 볼륨의 연용량에서 말하는 거겠죠. 조건, 컨스턴트 볼륨.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. 그래서 열로 가한 에너지와 온도 상승의 비, 이게 무엇이 의미하느냐 하면 첫 번째, CV가 크다. 시료 어떤 것에 연용량이 크다라는 것은 주어진 열 에너지만큼 일정한 열 에너지 100만큼이 줬을 때 온도가 조금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. 다른 물질에 비해 CV가 크다는 건. 반대로 CV가 작다라는 건 주어진 열 에너지로 100만큼 가했을 때 온도가 훨씬 많이 올라가더라 이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열에 대한 용량이 크다라는 겁니다. 열 용량이 크면 열을 저장할 수 있는 열에 대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주어진 열 에너지로 온도를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거고, 열 용량이 작다라면 열을 보유할 수 있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주어진 열 에너지로 충분하게 온도를 많이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고,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식은 일단 이 기본식, CV에 대한 기본식과 다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. CV에 대한 기본식과 이 내부 에너지에 관련된 식, 그리고 조건 두 개, 컨스턴트 볼륨과 연용량이 온도에 무관하다라는 조건 두 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우리가 컨스턴트 볼륨이라는 조건에서 생각을 한다고 했었죠. 근데 만약에 부피가 변한다면, 이 개의 부피가 변한 개라면 어떻게 될까? 라는 거죠. 그렇게 된다면 100만큼의 열을 가해줬을 때 내부 에너지가 그에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데, 이 100만큼 열을 가해줬을 때 부피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팽창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 개는 외부로 팽창 1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게 되는 거죠. 부피가 일정할 때보다는.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이상으로